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위한 상클 상담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이런 고민들 저희가 법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상속 법률 전문가 정인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실 때 강풍 괜찮으셨어요? 저 차를 타고 가가지고요. 다행히. 얘긴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해결해볼 저희 고민 직접 들려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각색을 좀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또 메소드 연기 긴장됩니다. 자, 사연 함께 보시죠. 자, 이야기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시작됩니다. 제 동생 또래의 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조문을 왔습니다. 아버지 회사 직원인 줄 알았는데 도성아, 형이랑 누나한테 인사해야지. 이분이 네 큰어머니셔. 뭐? 누구라고? 내 동생이라고? 아니, 아버지한테 자식이 또 있다고? 날벼락 같은 얘기에 어머니는 쓰러지시고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 아버지 물건을 정리하는데 더 큰 폭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엄마, 이거 뭐야? 아버지 유언장이 있었어? 뭐? 유언장? 어디 이리 줘봐. 이 양반이 진짜 미쳤나 봐. 암이 머리로 왔다니? 재산의 절반을 줘? 이거 당장 갖다 찢어버려. 유언장에는 아버지가 내연녀의 자식인 도성이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 절반을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내용은 우리 가족끼리만 알고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니, 이 여자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그이가 남긴 재산 정리하셔야죠. 우리 도성이도 재산 받을 자격 있어요. 어머니 아니죠? 내연녀신 거죠? 네. 우리는 한 푼도 못 주니까 당장 나가. 애한테 창피하지도 않아. 이렇게 나오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소송을 해서라도 우리 도성이 목 받고 말겠어요. 문제도 몰라던 아버지의 내연녀와 그 사이에 나온 혼외자, 이대로 유산의 절반을 그들에게 떼어줘야 하나요? 정인국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거 드라마 아니고 실제 사연을 각색한 네, 겁니다. 맞습니다. 1인 2역 너무 어렵습니다. 좋아요. 그거 잘했어요. 어려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근데 사례를 살펴보면 이 딸과 거의 비슷한 또래의 여성과 아이가 저렇게 클 때까지 내연 관계를 유지해온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가족들의 배신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났겠죠. 이 사건에서 그 사례를 들고 오신 분을 제가 상담자라고 부를게요. 네. 이 상담자 아버지께서 췌장암으로 말기 진단 받으셨거든요. 췌장암은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네.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담자 어머니가 그 헌신을 다해서 간호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족들은 정신이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내연녀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달라고 요구하게 된 겁니다. 집안이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재산의 지금 절반을 혼외자한테 유산으로 남긴다고 하니까 유언장을 막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맞아요. 근데 가족들이 재산 분할을 거부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예, 결국 소송으로 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사망한 아버지 재산이 한 30억 정도 됐거든요. 30억. 예. 근데 집에서 그 정리를 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거든요. 네. 근데 그 유언장을 보니까 내연녀의 아들한테 그 30억 중에서 절반, 아우. 15억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발견한 겁니다. 충격이 컸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이 유언장의 존재 자체를 숨겼어요. 아하. 그리고 재산 분할을 거부했거든요. 여기 이제 내연녀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가족들한테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해서 소송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법률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죄가 없지만 내연 관계에서 나는 혼외자인데 일단 유산 상속 대상이 되긴 하는지 그리고 유언장을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혼외자도 자식인 게 분명하다면요. 네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증명되면은 당연히 상속인이죠. 권리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내연녀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사실을 그 사망한 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암 진단 받고 본인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내연녀의 사이 낳은 자식을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등록을 하신 겁니다. 혼외자로 등록을 했군요. 네, 그렇죠. 네. 이 상담자 가족들은 지금 병간호하느라 마음을 많이 썼잖아요. 네. 투병 중에도 내연녀와의 자식 걱정에 또 법적 처리까지 끝내야 하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재산은 이제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나눠줘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사망한 분이 그 혼외자한테 그 재산 절반을 주기로 유언을 남기셨잖아요. 네. 근데 유언이 그 정당한 거라면은 그 의사를 존중을 해야 돼요. 유언장 보니까
절반을 그 혼외자한테 남기기로 했으니까요. 혼외자가 15억 가져가고 나머지 법정 상속인 가족들이 그 15억을 가져가게 되는데 이 사안에서 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고 아들 1명, 딸 1명 있잖아요. 네. 이 15억을 나눠야 돼요. 이 비율로. 그렇게 아. 되면은 뭐 대충 보게 되면은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본처가 6억 4천 가져가고요. 네. 자녀 2명이서 4억 3천 정도씩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유언장대로 혼외자에게 절반 주라 했으니까 30억 있다고 했으니까 15억은 30억 중에 절반이니까 네. 가는 거군요. 음. 자, 근데 이 살해자 가족이 잘못을 저지른 게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내연녀와 혼외자 몰래 유언장을 숨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꽤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 소송 때 엄청 영향을 미쳤다고요. 사실 이게 뭐 그 안 드러날 수가 없었던 사건이었는데요. 네. 그 내연녀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상속할 그 돌아가실 당시의 유언장 그 존재랑 그 내용이 밝혀진 겁니다. 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증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참여하신 분들이 법정에 나와서 이러저러한 내용의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밝힌 겁니다. 아, 그리고 이 경우에 유언장을 숨기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숨긴 사람들은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유언장 숨겼다가 걸리면 상속 상속권 아예 못 받게 박탈? 엄하게 다루는 거군요. 그렇죠. 무섭습니다. 예. 와.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일단 숨기지는 말아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오. 이게 상속 민법에도 뭐 결격 사유가 나와 있다고요. 네, 뭐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그 민법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피상속인의 상속이 된 유언장을요, 네. 그 위조나 변조한 경우 네. 뿐만 아니라 은닉만 해도 상속인이 되지 못하거든요. 아. 일반인들도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찢어버리게 되면 상속 결격이라는 거를 잘 알고 계세요. 네네. 그런데 위조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단순히 숨기기만 해도 그 상속 결격에 해당한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조작 같은 거는 막 그런 막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숨기는 걸로도 저렇게 되는 건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에서 유언장의 존재를 숨긴 게 결국 드러났잖아요. 네네. 네. 여기 대해서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재판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음. 설득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언장을 은닉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할 경우에는요. 유언장 은닉에 가담한 가족들 전부가 상속권이 박탈당하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찢어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숨기기만 해도 재산을 다 못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기억을 네. 꼭 해야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요, 변호사님. 네, 살해자가 유언장을 숨겼고 다른 가족들이 그걸 몰랐어요. 네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뭐 몰랐던 게 사실이라면요. 그 몰랐던 사람들은 그 은닉에 가담하지 않았으니까 상속 결격이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겠죠.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뭐 이게 뭐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또 따로 뭐 판단을 하게 되겠죠. 맞아요. 어쨌든 지금 이 사례에서 살해자 가족은 모두가 지금 상속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근데 살해자 가족이 좀 유산을 그래도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유언장 숨긴 건 잘못이긴 하지만 그쵸, 그쵸. 그래도 좀 받을 수 있는 거. 뭐 다행이라면요. 네. 그 민법에 대습 상속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대습상속. 예. 대가 대신할 대자예요. 아, 그러니까 상속 결격된 사람한테 배우자나 자녀가 있게 되면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 결격자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됩니다. 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살해 가지고 오신 분들 그분의 여동생이 먼저 일찍 결혼했거든요. 네. 남편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네. 돌아가신 분 사망한 분한테는 친손자고 그리고 이 살해 가지고 오신 분한테는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조카가 돼요. 조카가 아, 네네네. 그래서 이 조카가 상속인이 결격자가 되어도 그 자녀가 있으니까 그 자녀가 대신 받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아까 상담자죠, 살해자죠. 그러니까 저의 여동생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유언장을 숨겼으니까 상속을 못 받는 못 사람이겠지만 받는 사람이겠지만. 그 여동생의 아들이 아들을.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대습상속. 예, 대신할 그렇습니다. 대자입니다. 대신할 대자. 예. 자, 그러면 이거 상속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그래픽으로 해볼까요?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줄에 왼쪽에 젊은 여자분이 내연녀거든요. 예. 내연녀 같은 경우는 상속 자격이 없죠. 배우자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돌아가신 분,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본처죠. 네. 근데 저희 살해자의 어머니예요. 살해자의 예. 어머니. 네, 근데 이분은 상속 그 유언장 은닉에 가담하셨으니까 상속권이었고요. 네. 그 밑에 그 살해 가지고 오신 분 살해자 그 남자분이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여동생 모두 상속할 당시에 유언장 은닉에 가담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죠. 네. 왼쪽에 보면은 그리고 어린 동생 있죠, 어린 네. 동생. 혼외자라고 하죠. 혼외자. 네. 혼외자도 상속권이 있고 그리고 여동생의 아. 아들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리해 보게 되면요, 상속권이 인정되는 건 그 혼외자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손자 이 두 사람이 30억에 대해서 2분의 1씩 15억씩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유서를 숨기지 않았더라도 유서의 어쨌든 절반은 도성이에게 주기로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유서를 숨긴 상태에서도 지금 권리를 다 박탈당해서 결국에는 양쪽 집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양측이 좀 절반씩 가져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다만 여기서 좀 미묘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예, 네. 예.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지금 이 사건에서 상속 결격이 발생했잖아요. 네. 근데 여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상속 결격이라도 자기 아들이 받았으니까 15억 받았으니까 별로 그렇게 억울할 게 없죠. 아, 그렇죠. 그런데 살해 가지고 오신 분 그리고 살해자의 어머니 이분들은 그 상속권이 박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동생한테 결국 손자죠. 손자한테 왜 15억을 너만 가져가냐. 우리한테도 나눠줘. 근데 아유. 여기 대해서 여동생이 못 나눠줘요. 네. 이렇게 되면 남은 자식들 사이에서 남은 가족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손자, 그러니까 제가 살해자니까 제 조카가 받은 15억을 두고 네. 나와 내 여동생이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본처죠. 본처도 손자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약간 너무 불행한 약간 그런 비극인데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이 사례에서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이 사망하신 아빠가 유언장을 어디에 좀 숨겨놓은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영원히 못 찾는 경우도 실제로 있나요? 유언장. 그렇죠. 그 영원히 못 찾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네. 근데 본인이 유언을 하신 다음에 유언 내용대로 상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네.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찾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죠. 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증인의 증언 그 내용이 들어갔던 게 결정적이었고요. 뭐 중요한 거는요. 그 상속 이루어지실 때 유언장을 은닉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행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유언장의 내용에 대해서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이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뭐 욕심이 생기더라도 유언장은 되게 절대적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오늘의 네. 교훈인 거네요. 안 그러면 한 푼도 못 받게 되니까요. 맞아.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교훈은 네. 어쨌든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내연 관계를 들키지 않았잖아요. 네. 결국엔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또 갈등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고 네.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런 관계들에 대한 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 이 진짜 저희도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좀 살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유언장은 꼭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오늘 정인국 변호사님과 또 알찬 시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